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다우는 0.9%, 나스닥 0.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저께 급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회복하는 이틀이었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죠. 그저께 급락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 밖으로 강했죠. 시장에서는 2.8%, 1월 소비자 물가에서 2.8% 정도로 2.9 정도로 생각해서 2%대를 보기를 생각했었는데 3.1%가 나왔죠. 주거비 상승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낮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은 오스틴 구스비라는 시카고 연은 총재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개인 소비 지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 소비 지출은 연간 기준으로 2%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지표에 둔화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결국 지표 싸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급락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연준이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월보다 0.8%가 감소해서 7,300억 달러 기록을 했답니다. 1년 만에 가장 큰 하락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0.3% 정도 하락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이것이 경기 둔화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0%대거든요. 48%까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하가 상반기 중에 6월 전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6월 전 금리 인하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5월 6월 중에는 금리 인하를 꼭 해야만이 7, 8월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나중에 12월에 한 번 하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만 없었다면 중간에 좀 하반기를 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거가 껴서 선거 앞에는 금리를 조절하는 경우가 과거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따진다면 할 수 있는 기간은 7, 8, 5, 6, 그 다음에 90, 10일 제외하고 12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소매 판매 지수가 둔화되면서 가능성을 다시 열렸고 그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지표와 그 다음에 종목들의 움직임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은 반도체 지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엔비디아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죠. 근데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들이 또 급등을 합니다. 참 이제 AI 관련주들이 중소 종목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중소형 AI 주식 중에서 사운드 파운드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367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66%를 폭등했고요. AI 신약 개발 회사인 루커션 파머슈티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파머슈티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7천만 달러를 투자했대요. 근데 이것도 하루 만에 13% 좀 폭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네요. 또 ARM 반도체 설계 회사는 또 5% 상승을 했죠. 사실 엔비디아가 이걸 400억 달러 인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수를 못했고 실제로는 한 1억 한 8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또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었고요. 어제는 특징 중에 하나가 테슬라 주식이었습니다. 테슬라가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달러 선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도 2차 전지가 약간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또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경우 소폭 하락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은요, 나스닥이 0.3%, 다우 0.9%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다 올라왔죠. 제가 이 음방 나온 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분산을 하더라도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는지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0.4% 상승이 마감했는데 오늘 0.9% 상승하면서 그저께 1.3% 뺀 거를 거의 다 회복하고 끝나죠.
그런 모습을 다운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1.8% 뺐는데 어저께 1.3% 오르고요. 오늘 0.3% 올라서 다시 종가상으로는 비석형 캔들의 종가까지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다시 상승기로에 접어든 그런 흐름이죠. 이렇게 한 번씩 하락하고 나는데 이격 벌려서 올리고 하는 것이 미국 시장의 현재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직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수면 위에서 올라오려고 준비 중이죠. 그 중에 하나가 상업역 부동산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상업역 부동산 얘기가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지표에 따라서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시장을 흔드는 그런 과정이고 거기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부 텍사스 중위제는 하루는 어제는 내렸죠. 1.5%, 오늘은 또 1.3% 올라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요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요걸 돌파할지 안 할지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박스권에서 상당한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차트의 속성이기도 한데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는 향후 시장의 모습을 계속 봐야 되겠죠. 일본, 대만이 신고가 갱신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얘기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저께 일본이 1.2% 올랐고요. 대만이 3.3% 올랐어요. 3.03%. 근데 이게 이 일본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다가 열렸는데 한 방에 신고가 갱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도 계속 올랐는데 또 신고가 갱신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요. 반도체 중심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은 34년 만에 최고치를 내서 38,000원인데요. 1990년 1월 11일 날 38,000원 찍고 계속 흘러내리다가 34년 만에 다시 그 자리를 간 겁니다. 34년 만에.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이죠.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밸류에이션 업에 대한 프로그램이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지금 도입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죠. 대만이 어저께 상승한 이유는 반도체 관련해서 TSMC가 10% 폭등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반도체주가 붙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삼성전자 그 사장인가요? 반도체 관련 얘기가 있더라고요. HBM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경계현 사장이 삼성 반도체 AI 비전에 대한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SNS의 제품 자신감을 피력했는데요. 생성형 AI 속도와 효율을 향상시킬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상속세 문제, 그렇죠? 이 문제하고 5년 동안 이주영 부회장의 활동이 부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상속세로 인해서 오너들이 주가를 안 끌어올리고 있다, 뭐 그런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삼성전자 자체에서 극복을 좀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나요? 코스피가 아시아에서 어저께는 가장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이 휴장이었는데 홍콩마저도 0.4% 올랐고 우리나라는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저께 우리나라는 수급적으로 기관가격이 쌍끌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종일 그냥 어설픈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기관은 매수하다 막판에 던졌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는 만기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죠. 우리나라는 이 만기가 문제입니다. 만기가 일주일에 2번 있죠. 월, 목. 거기다가 월에 한 번씩 있죠. 그래서 8번 있습니다. 8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있는데요. 만기는 포지션에 따른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만기에 따라서 포지션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마다 새 포지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포지션 잘못 잡았을 때 잘못 가게 되면 손실이 나니까 그걸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아래로 오르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갈 길을 못 가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 만기가 조금 조절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